요번엔 시간 표현이야. 여기서 말하는 시간 표현은 두 개로 갈립니다. 시제, 그리고 동작상. 시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과거를 나타내고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에 대한 얘기고요. 동작상은요, 그 동작의 상태를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동작이 완료가 됐는지 등에 대한 얘기인 거야. 거기 시간 표현 위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놔. 그래서 이 시제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됐지? 자, 넘어간다. 자, 시제 표현이야. 여러분이 이미 과거, 현재, 미래는 귀에 닳도록 배웠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핵심적인 부분들만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야, 꽃이 폈다. 얘는 과거지? 꽃이 핀다는 지금 피고 있는 거니까 현재. 꽃이 필 것이다. 이건 미래에 대한 얘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미래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아니 똑같이 피다에서 온 단어인데 얘는 왜 과거고 왜 현재고 왜 미래인지에 대해서 볼 거야. 근데 우리가 이 시제 표현에서 제일 첫 번째로 잡아야 되는 게 발화시라는 게 있고 사건시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뭐가 선후관계에 있는지에 따라서 나뉘는 거거든. 야, 발화시는 말 그대로 발화를 한 시점인 거야. 말을 한 시점을 얘기하고요. 사건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얘기하는 거야. 가볼게. 자, 지금부터 머리 굴려. 과거 시제야, 과거 시제. 야, 그럼 과거 시제는 사건이 먼저겠냐? 말한 게 먼저겠냐? 사건이 먼저겠지? 먼저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사건시가 발화시보다 앞서는 애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정의가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 현재 시제는 사건시와 발화시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겠지? 오케이, 좋아. 자, 미래 시제는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잖아. 말을 먼저 하고 나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까지 이렇게 살펴봤어. 어렵지 않지? 이렇게 넘어간다. 자, 과거 시제. 좀 정확히 한번 가볼게요. 사실 우리는 네이티브 코리안이야. 그래서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과거인지 현재인지 미래인지 판단하는 건 절대 어렵지 않아. 학교 시험에서 그거 안 물어봐. 학교 시험에선 어떻게 과거를 실현시키는가 이걸 물어본단 말이야. 갈 거야. 자, 볼게. 내가 너를 좋아했어. 내가 너를 좋아했었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얘 좀 봅시다. 과거예요, 과거. 그쵸? 야, 얘는 좋아하다라는 문장에다가, 아니, 그 단어에다가 뭐가 달라붙어서 만들어진 거야? 분석해볼까? 얘는 좋아하다에다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 요런 애가 붙어서 지금 과거를 만들어주고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좋아하다 이렇게 가는 거잖아. 결국 얘 때문에 또 과거가 만들어지고 있단 말이야. 얘네가 과거를 실현해주는 애들인 거야. 그럼 얘 명칭이 뭔지를 한번 보자면 우리가 아까 문장의 맨 끝에 있는 어미를 어말어미라고 했었고 그 앞에 있는 어미를 뭐라 그랬어? 선어말어미라고 했었잖아. 얘는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얘도 어말어미 앞에 있잖아. 얘도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라고 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야, 근데 둘 다 과거 시제 선어말어미면 뭔가 차이가 있으니까 표기가 다르겠지? 야, 너 이 두 놈의 차이가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야, 만약에 어떤 여자애나 남자애가 새벽에 너한테 문자를 한 거야. 갑자기 문자를 해가지고 나 너 좋아했어 라고 얘기를 해. 이거랑 나 너 좋아했었었어 라고 얘기를 해. 야, 둘 중에 뭐가 더 짜증나? 좋아했었었어가 더 짜증나지? 왜? 좋아했었었어는 이제 안 좋아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요 놈은 이미 현재와 끝났다라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가 현재와 단절된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걸 잡아두셔야 되는데, 자, 제가 정리를 해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는 크게 요 세 가지 종류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어덧, 뭐뭐, 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아덧 같은 거, 좋아했었었어 이런 것들은 현재와 단절된 사건을 표현할 때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야. 이해되지? 그 다음에 더도 주로 쓰이는데 더는 언제 쓰이냐면 회상할 때 쓰여요. 야, 너 진짜 공부 열심히 하더라. 이거는 네가 열심히 한 모습을 떠올리면서 말을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과거 시제 선언어 의미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가 있고 각각이 하고 있는 의미가 달라지고 있다까지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 시제 선언말 어미 말고 또 과거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게 관형 사형 어미가 있거든. 한번 해보자. 너 공부 열심히 하더라 했을 때 여기 있는 더의 정체가 뭐라 그랬지? 어말 어미 앞에 있으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야. 얘가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그럼 얘는 어때? 열심히 공부를 하던 너. 열심히 공부를 한 너. 야, 얘네는 지금 뒤에 있는 너라는 체언을 꾸며주고 있지. 우리 이렇게 체언을 꾸미는 애를 관형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요런 애들은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얘기를 붙입니다. 관형사형 전성어미 혹은 관형사형 어미라고도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비슷하게 생겼어. 비슷하게 생겼는데 얘는 선어말 어미고 얘는 전성어미인 거야. 그래서 구분을 할 때 얘는 어떤 동사에 붙어 있으면 선어말 어미, 얘는 어떤 애를 꾸며주고 있으면 관형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죠? 자, 정리할게. 그래서 관형, 사형, 전성어미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봤던 은 혹은 니은 그리고 뭐뭐 하던. 그러니까 얘네들은 지금 다 명사를 그러니까 체언을 꾸며주고 있는 거야. 열심히 한 너 꾸미고 있지? 자, 그 다음에 어렸을 때 내가 좋아한 아이를 보았다라고 했어. 그럼 여기에서 이 과거의 표현이 들어간 게 요놈이란 말이야. 근데 얘는 지금 아이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는 여기 있는 니은이 또 붙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원래는 꾸미면 안 되는 애를 관형어처럼 만들어줬기 때문에 이런 걸 관형사형 어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얘도 갈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던 너 했을 때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어디 있어? 하던. 그쵸? 근데 여기가 지금 또 던이 너를 꾸며주고 있잖아. 이런 걸 관형사형 어미. 예쁘게 웃던 아이 했을 때 얘가 또 얘를 이렇게 꾸며주고 있잖아. 명사를 꾸미고 있으니까 얘도 지금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되죠? 야, 이해됐으면 이제 외워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오는 게 시간 부사어인데 뭐 시간 부사어는 쉽죠. 과거의 의미를 갖고 있는 부사어를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어제, 아까, 재작년 이런 것들 얘는 뭐 굳이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딱 눈에 들어옵니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현재 시제예요. 자, 지금부터 헬이야. 집중 잘해야 돼. 현재 시제는 얘도 마찬가지로 선어말 어미, 관형사형 어미, 그 다음에 부사어 요 세 가지로 나타낼 거거든. 근데 동사에 쓰이는 애랑 형용사 그리고 서술격 조사 이다에 쓰이는 애가 달라. 봐야 돼. 간다. 야, 나는 지금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여기에서 현재 의미를 갖고 있는 건 뭐야? 뭐가 현재 의미를 더해줘? 얘지, 얘. 공부를 하다에다 니은을 붙여서 지금 하고 있는 느낌을 주는 거잖아. 얘는 그 사람의 미소는 정말 예쁘다. 얘가 지금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는 거거든. 그 다음 나는 학생이다 했을 때 얘가 지금 또 현재형으로 쓰이고 있단 말이야. 자, 뭔 소리인지 갈게. 나는 공부를 한다 했을 때 요놈의 품사는 뭐니? 동사지. 아, 동사 어간에다가는 선어말 어미 니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야. 자, 근데 요놈의 품사는 뭐야? 형용사지. 야, 형용사에다가 니은 붙이면 돼? 예쁜다. 안 되잖아. 형용사는 안 붙이는 거야. 자, 그 다음에 학생이다 했을 때 우리 여기 있는 이다를 서술격 조사라고 배웠었죠? 여기다가 니은 붙이면 돼? 학생인다. 돼? 안 된다고. 다시 말해서 여기 있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는 현재형으로 나타내려면 아무것도 안 붙이는 거야. 그냥 그대로 기본형으로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동사는 붙이지만 얘네는 붙이지 않는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 는하고 니은 같은 경우에는
동사의 어간에다 결합을 한다고. 한번 볼까? 동생이 밥을 먹는다 했을 때 얘는 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에 는을 붙여주면 지금 먹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현재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지. 자, 나는 지금 공부를 한다 했을 때 하다. 이것도 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에는 이렇게 니은을 붙여서 현재 의미를 붙일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중요하죠? 여기 별표 치세요. 형용사와 서술격 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을 쓴다고. 여기다가 뭐 붙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예쁘다는 예쁘다 그대로 가야 되고 학생이면 학생이다를 그대로 가야 된다라는 거죠. 이해되지? 넘어간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사형 어미를 볼 건데 한번 여기에도 어떤 표현들이 쓰여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현재 의미를 나타내주는 애들을 싹 다 찾을 거야. 저쪽으로 가는 사람에게 좋은 향기가 났다. 자, 가는 사람. 얘가 지금 가는 사람, 사람이 간다는 현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향기가 좋다라고 해서 또 현재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사람이라는 명사를 얘가 꾸며주고 있네. 우리 이렇게 명사, 즉 체연을 꾸며주는 요런 놈들을 관형어라고 한다 그랬고 관형어 뒤에 붙어있는 요 놈이 뭐야? 무슨 어미? 관형사형 어미라고 했었잖아. 그래. 아, 동사에는 관형사형 어미 는을 붙여줄 수가 있는 거네. 얘 가자. 야, 여기 있는 조은도 마찬가지로 향기라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지. 그럼 얘도 관형어겠네. 그럼 관형어를 만들어주는 요 놈의 정체가 뭐라고? 얘도 관형사형 어미라고. 야, 근데 니네 좋다는 품사가 뭔데? 형용사지. 아하. 동사는 는을 붙이고 형용사는 은을 붙이는구만. 차이가 있죠. 예시로 외워, 예시로. 예시로 외워야 네 머릿속에 쏙 들어간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본다. 훌륭한 사람이 하는 말이라 믿음이 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볼게요. 여기 있는 훌륭한, 하는 이게 지금 다 현재 의미가 쓰여 있는 건데 훌륭한, 이 또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명사를 꾸미니까 관형어야. 근데 지금 관형어 뒤에 뭐가 붙었나고 봤더니 니은이 붙어있네. 야, 니네 훌륭하다는 품사가 뭔데? 형용사지. 그럼 형용사 뒤에는 아까 관형사형 어미가 붙는다고 했었잖아. 니은이 붙는다 그랬었지? 자, 형용사 뒤에는 관형사형 어미, 니은이 붙는구나. 라는 걸 한번 다시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하는 말. 이것도 똑같이 관형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하다는 품사가 뭐니? 동사잖아. 그러니까 동사 뒤에는 는이 붙는다고. 오케이? 예시로 외워. 예시로. 이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예시 하나 갖고 가. 그래서 네 머릿속에 박아놔. 알겠지? 자, 정리한다. 자, 관형사형 어미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동사 어간을 결합하는 놈은 는이야. 아까 본 것처럼 뭐 가는 사람 혹은 하는 말이라 했을 때 뒤에 는이 붙죠? 자, 그 다음에 형용사나 서술격 조사에는 니은이 붙는다라고 얘기했어. 좋은 향기, 훌륭한 사람. 요게도 지금 니은이 붙어 있는 것처럼. 이해되지? 자, 쌤이 진짜 제발 부탁할게. 너네 문법 할 때 예시로 외워야 돼. 이거 그냥 달달 외우잖아? 그럼 너 눈 감으면 까먹어. 그러니까 예시를 가지고 같이 외우는 거야. 오케이, 다 됐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도 뭐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딱 보면 알지?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할게. 자, 미래 시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말을 한 다음에 사건이 일어나는 거니까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애인 거야. 그래서 미래 시제도 선어말 어미가 쓰입니다. 그래서 예시를 통해서 보자면 내일은 비가 오겠습니다 했을 때 여기 있는 get 있죠. 얘 때문에 미래의 의미가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기는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get이 쓰여 있다라는 걸 잡으시고 내일은 꼭 비가 오리다. 야, 여기에서 미래 의미 나타내는 거 뭐가 있어? 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미래 시제 선어말 어미 리도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냥 잡으면 돼.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신 시험을 할 때는 이 get의 쓰임에 대해서 조금 더 보긴 할 거거든? 잠깐만 얘기를 해줄게. 사실 get의 쓰임이 한 5가지 정도 있는데 저는 크게 2가지만 좀 보도록 할게요. 이 get이 단순하게 미래의 의미만 갖고 있는 건 아니거든. 첫 번째로 미래 의미 말고도 주체의 의지를 드러내는 경우가 있어. 쌤,
저 이번 시험 100점 맞겠습니다. 이럴 때 get은 주체의 의지를 드러내는 거잖아. 그치? 야, 예시 적어보자. 이때 get은 의지를 드러내는 표현인 거야. 그다음에 두 번째, 가능성을 드러낼 수도 있어. 야, 너 이렇게 공부하다가 진짜 100점 맞겠는데? 하면 이 get은 가능성을 드러내는 거지. 좋아. 여기 이렇게. 그래서 아마 1학년 수준에서는 저기 있는 get이 미래로 쓰였는지 아니면 이런 의지나 가능성으로 쓰였는지 뭐 요 정도까지만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냥 이런 게 있구나까지만 보시면 되겠어요. 제가 여기랑 관련된 거는 문제로 넣어놓을 테니까 우리 친구들이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그 다음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관형 사용 어미도 있는데 비가 올 것이다 같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리을 얘네들. 그래서 리을이랑 것이 합쳐져서 한 번에 쓰이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고요. 간단하게 보자면 뭐 내일이면 물건을 받아볼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요 놈들. 이것 때문에 미래의 의미가 생기는 거잖아. 근데 여기 있는 것은 의존 명사야. 그럼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요 놈이 관형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얘가 지금 관형 사용 어미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시간 부사어까지 우리가 또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야. 좀 힘들지? 오케이. 자, 조금만 더 기운을 차리고 가도록 할게요. 우리가 아까 시간 표현 하면은 시제도 있고 동작상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동작상은 둘 중에 하나라 그랬지. 동작을 진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동작이 완료가 됐는지. 요 둘 중에 하나인 거야. 근데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어. 의미를 보면 되거든? 한번 해볼까? 고양이가 선반에 앉고 있다가 있고 앉아 있다가 있어. 야, 그럼 요 둘 중에 앉는 행위를 진행하고 있는 건 뭐야? 앉고 있다. 이게 지금 앉고 있는 중이잖아. 그치? 그럼 얘는 진행상이야. 근데 앉아 있다 하면 이미 앉는 행위는 끝이 난 거야. 앉는 행위는 끝났고 그냥 그 상태로 마무리가 된 거지. 그래서 이거는 완료상에 들어가는 거야. 어떻게 구분하는지 알겠어? 해보자. 빨래가 말라간다가 있고 말라있다가 있어. 야, 둘 중에 뭐가 지금 진행되는 거냐? 말라간다. 이게 진행되는 거지. 그럼 얘는 진행상이야. 그럼 끝난 건 뭐야? 말라있다. 이미 다 바싹 마른 거야. 그럼 이거는 완료상. 구분할 수 있지? 쉽잖아. 자, 밥을 다 먹어버렸다 했어. 그럼 먹어버린 건 진행인 거야? 끝난 거야? 끝났잖아. 그럼 이런 걸 완료상이라고 한다는 거야. 괜찮지? 근데 정말 미안하지만 시험엔 이렇게 쉽게 안 나와. 자, 시험엔 뭐가 진행상을 만들어주고 뭐가 완료를 만들어주는지 그걸 구분할 거야. 자, 본다. 달달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문장을 봤을 때 이게 진행인지 완료인지만 구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행상을 나타내는 두 가지 표현이 크게 보조 용언이 있고 연결 어미가 있는데 저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어. 괜찮아. 자, 간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다. 이것도 바람이 부는 행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 그럼 진행상. 타들어 간다 할 때도 불이 타는 행위가 진행되고 있는 거죠. 다음은 물이 끓고 있는 중이다 했을 때 이것도 명백하게 진행상인 거야. 그렇지? 나는 전화를 하면서 청소를 한다. 자, 뭐뭐 하면서. 이것만큼 진행 중인 게 어딨어. 그치? 자, 그 다음에 손님을 맞이하느라고 정신이 없다라고 했어요. 얘들아, 이 문장 잘 봐. 진우가 지금 손님을 맞이하는 중이니까 정신이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것도 진행상에 들어가는 거야. 자,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여러분이 챙겨야 되는 건 요 놈입니다. 일단 별표 쳐놔. 제가 왜 중요한지는 뒤에서 얘기를 해줄게. 저 고있다 있잖아. 제가 되게 골 때리는 애거든. 일단 봐봐. 일단 고있다는 진행상이라고 얘기했어. 그 다음 간다. 자, 완료상을 나타내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예문을 통해서 보자면 옷이 다 말라 있는 건 마르는 행위가 완료가 된 거야. 그 다음 먹어버린 것도 먹는 행위가 끝난 거지. 자, 그 다음 밥을 다 먹고서 학교에 갔다라고 하면 얘도 먹는 행위가 끝났잖아. 그치? 진우는 취직을 하자마자 차를 한 대 뽑았대. 아유, 좋겠다. 야, 하자마자.
그럼 취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취직은 된 거야? 취직은 된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완료상이다라는 거고요. 진짜 중요한 건 얘야. 자, 쌤이 아까 고 있다가 골 때린다 그랬어. 왜 그러냐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고 있다는 진행의 의미를 갖고 있잖아. 근데 얘가 때에 따라서는 완료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도 있어. 뭔 소리인지 볼게. 자, 신발을 신고 있다. 모자를 쓰고 있다. 넥타이를 매고 있다. 야, 니네 이거 진행이야, 완료야? 쌤 진행 같은데요? 쌤 완료 아니에요? 자, 일단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둘 다 됩니다. 봐봐. 신발을 신고 있다가 진행이 되려면 말 그대로 신는 행위를 지금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그럼 진행이지. 근데 이미 신발을 다 신었어. 이거는 완료인 거야. 자, 모자를 쓰고 있다도 마찬가지야. 지금 쓰고 있으면 진행이야. 근데 이미 썼어. 그러면 완료인 거지. 근데 이미 쓰고 있어도 우리가 쟤 모자 예쁜 거 쓰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치? 자, 넥타이를 매고 있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는 행위를 하고 있으면 진행, 매고 있으면 완료인 거야. 그래서 여기 있는 고 있다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잘 나와. 체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법 요소에서 봐야 되는 뭐 높임 표현, 시간 표현, 그리고 종결 표현까지 아주 간략하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쌤이랑 이렇게 개념 공부를 했잖아. 그럼 이제 너희가 할 일은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서 적용을 시키는 거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문법 요소 첫 번째 파트는 이렇게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았어요.